손흥민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원래 있던 손흥민이 어느새 이동했는지 감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움직임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감탄을 하면서 완전히 폼이 올라온 손흥민이 쿠웨이트를 가지고 논 경기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역습할 줄 안다고 생각한 쿠웨이트의 수비 전술을 손흥민이 단 한 동작으로 무력화시키는 장면은 이 경기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 아르디아 자베르 알 아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차전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이기며 승점 3점을 가져오며 조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경기에 많은 축구 팬들은 한국과 쿠웨이트의 피파 랭킹 차이가 무려 113개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는 당연하고 몇 점 차로 이기느냐에 주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 전적은 한국이 12승 3무 8패로 앞서며 한국은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8경기 무패 행진을 내달리고 있는 것도 이런 팬들의 기대를 더욱 부축했다. 최근 맞대결은 2015년 열린 2018 피파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로 한국이 구자철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 신승을 뒀었는데 홍명보는 첫 경기인 팔레스타인전을 0대0으로 만에게 3대1승, 요르단의 2대0승, 이라크를 3대2로 꺾으며 3연승을 하고 있어 한국 대표팀의 현재 순위는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1위의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시아 3차 예선은 총 18개 팀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치르는데 각 조의 상위 2팀이 월드컵 본선에 직행합니다. 10경기 중 반환점에 해당하는 쿠웨이트와의 5차전,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되는 팔레스타인과의 6차전을 연이어 승리할 경우 한국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큼 다가서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일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손흥민이 복귀전을 치르고 다시 경기장에 선 것은 모두가 확인했지만 저희도 그의 시간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며 손흥민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어 손흥민과 이강인은 다른 선수보다 하루 늦게 도착해서 회복 훈련에 집중했다면서 하루 훈련하고 손흥민 선수와 전체적으로 내일 경기에 대해 얘기할 생각이다. 출전 여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 훈련까지 마치고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경기 1시간 전에 발표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발 라인업에는 원톱으로 오세훈,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손흥민이 좌측 윙 포워드, 그리고 오른쪽에 이강인이 포진해 아시아 최고의 3톱을 보유한 한국의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그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한창 폼이 오른 이재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최근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맹활약을 하는 황인범, 그리고 박영우가 포진했고 좌우측에 설령우, 이명재, 그리고 중앙에 세계 최고의 센터백 김민재와 그의 파트너 조유민이 포진의 선수면으로는 쿠웨이트와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성인팀과 중학생팀 정도의 전력 차이를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 출전함으로써 통산 130경기 A매치 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이는 한국 남자 축구 역사상 4위 기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손흥민보다 더 많은 경기를 출전한 것은 이훈재와 차범근, 홍명보가 유일하며 단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생각해도 큰 사고만 없으면 손흥민이 무조건 역대 2위 기록에 오르는 것은 자명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손흥민은 이전 경기까지 A매치 129경기에서 49골을 기록하면서 한국 남자 축구 역대 A매치 최다 득점 기록 3위에 위치해 있어 만약 이 경기에서 한 골을 넣으면 손흥민은 황선홍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이 보유한 최다 득점 2위 기록과 동률이 되고 멀티골이 나면 단독 2위로 올라선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의 최다 득점 1위만이 존재하는데 말 그대로 한국 축구의 유일무이한 넘버원이 되는데 단 7골만 남은 셈이라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쿠웨이트는 4명의 수비수를 두는 포백 라인을 형성했지만 하프라인을 넘어서지 않고 완전히 내려앉아 공간을 주지 않는 수비 형태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빌드업을 하면서 후방에 3명의 수비수를 두었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홍명보는 늘 저런 식으로 상대가 공격을 할 생각이 없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데 후방에 왜 3명의 수비수를 두면서 빌드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상대가 포백을 만들어서 좌우의 공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초반 흐름을 왜 저런 식으로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전형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전반 7분경 후방에서 황인범이 오세훈을 겨냥해 크로스를 올리자 이것을 그대로 골문에 꽂아 넣으면서 한국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황인범이 소속팀 페예노르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것이 그대로 국가대표팀에 이어지고 있다 고 말하면서 정확한 골문 크로스도 좋았고 오세훈의 헤딩도 좋았다. 출발이 좋다 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반 16분경 중앙으로 손흥민이 침투하다 이강인과 원투 패스로 받은 공을 그대로 손흥민에게 연결. 도저히 손흥민의 침투를 막을 수 없었던 쿠웨이트 선수가 발을 걸어 파울을 하면서 PK가 선언됩니다. 이것을 손흥민이 그대로 골망에 꽂아 넣으면서 한국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 골키퍼와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둬 대량 득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고 말하면서 쿠웨이트가 완전히 내려앉은 상황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의 움직임은 완전히 상대의 예상을 뒤엎어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쿠웨이트가 한국을 상대로 포백을 들고 나온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다 고 말하면서 쿠웨이트의 수비 실력으로 한국을 상대로 4명의 수비를 선다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허용하게 되고 이것이 전반 16분 만에 2골을 얻어맞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 16분 만에 2골을 얻어맞은 쿠웨이트는 한국의 최후방으로 롱볼 축구를 구사하면서 역습을 노렸지만 김민재가 이 공격을 거의 모두 차단해버리면서 쿠웨이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팬들은 김민재가 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세계적인 공격수들도 김민재를 제칠 수가 없는데 쿠웨이트쯤이 김민재를 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친 후 후반전 들어 쿠웨이트가 한 점을 따라잡으면서 후반 60분경 2대1이 됩니다. 홍명보는 손흥민의 체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후반 63분경 손흥민을 빼고 배준호를 투입하는데 후반 75분경 황인범이 배준호의 침투를 보고 공간으로 패스. 이것을 배준호가 역동작으로 공을 잡아 그대로 슈팅해 세 번째 골을 장렬시키며 한국은 3대1로 앞서 나갑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황인범의 공간 패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약간 긴 것을 배준호가 정말 공을 잘 잡아냈다 고 말하면서 상대 골키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스로 슈팅을 해버려 골키퍼가 꼼짝할 수 없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손흥민의 PK골에 힘입어 쿠웨이트를 3대1로 격파하면서 승점 3점을 확보. 조 1위를 유지해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로부터 역시 손흥민이 있어야 한국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인다 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또 다른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에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